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벚꽃이 만개하며 봄 소식을 알리는데요. 오늘은 벚꽃으로 유명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켄우드 마을에 나왔습니다. 1930년과 40년대 초 이 지역 개발업자가 주택 구매자들에게 지역을 알리기 위해 벚나무를 심은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약 5km의 산책로에 1,200그루의 나무에서 피는 수십만 송이의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벚꽃 축제의 대명사인 워싱턴 DC 벚꽃 축제는 1912년 당시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의 부인 헬렌 태프트 여사와 주미 일본 대사 부인이 양국의 우정을 기리는 의미로 심은 일본산 벚나무 2그루가 그 시초인데요. 1927년 지역 학교 행사로 벚꽃 축제가 처음 열렸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잠시 중단됐다가 1948년 재개되면서 도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경찰이 벚꽃 명소 타이를 베이슨과 내셔널몰 주변을 봉쇄했을 만큼 매년 봄이면 벚꽃을 보러 온 상춘객이 몰려 주요 지역은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봄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시작한 내셔널 벚꽃 축제는 4월 17일까지 계속되며 축제 기간 동안 연날리기,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2017년 미얀마 군부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은 집단 학살 및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발표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공격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이슬람기 소수민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 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일부 로힝야족이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했는데요. 이후 정부군의 토벌 작전이 벌어지면서 군에 의한 살인, 강간, 방화 등의 잔혹 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로 인해 74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번 결정이 내정 간섭이고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20일 드론과 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의 시설을 동시다발 타격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아흐야 사레야 예멘 반군 대변인은 자국민에 대한 침략과 포위 공격에 대응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며 아람코 등 다수의 주요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민간 차량과 주택이 파손되고 일부 시설에서 불이 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말 기준 예멘 내전으로 발생한 사망자가 3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20일 해군 초계기 정찰 결과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인공섬 3곳에 군사 요새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의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2014년부터 꾸준히 인공섬을 조성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 존 아큘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과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분쟁 지역의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은 중국에 있으며 군사시설은 주권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코로나 방역을 너무 급히 해제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럽과 비슷한 확산세가 나타날 수 있다며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신규 확진이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최근 방역 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2일 방역 비상조치가 약 2개월 반 만에 종료됐고 홍콩도 한동안 중단했던 미국과 영국 등 9개 나라로부터의 국제선 운항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나토 정상들이 모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러시아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나토 동부전선 방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Do you think that Russia needs to be removed from the G20? On the latter point, my answer is yes. That depends on the G20. Then we should, in my view, ask to have both Ukraine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s.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나토가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It would trigger a response in kind. Whether or not you're asking whether NATO would cross, we'd make that decision at the time.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 푸틴 대통령을 전범 또는 살인마, 깡패 등으로 부르며 점점 더 거친 입담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200만 명을 받아들여 이번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In 2015-2016 was less than 2 million refugees that came to the whole European Union during 2 years. Now we've seen 3.3 million in less than 4 weeks. So of course it's put a lot of pressure onto societies. 한편 우크라이나는 피난민이 국내외에서 인구 4명 중 1명꼴인 1,000만 명이나 발생했고 마리우폴과 오데사 등 흑해 연안 도시에서는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would say that it's mass murdering and it's war crimes. It's reality. There is no Mariupol anymore. They bombed everything. It's all this drama theater and maternity hospital and art school. 특히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부터 돈바스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 함락에 유독 공을 들여왔는데요. 이곳은 2014년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했으나 우크라이나 군과 지역 민병대가 다시 탈환한 곳으로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잇는 요충지인 만큼 러시아군이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I think personally it's a revenge against this battalion because they have reclaimed the city in 2014 and Putin really wants to show that he can take back what he believes belongs to him. 그러는 사이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단절을 심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법원은 22일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온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징역 9년을 추가로 선고했고 전날엔 미국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전쟁과 관련한 극단적 메시지를 퍼뜨린다며 러시아 내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Просто это ужасно. Ну, это странно и ужасно. Это, наверное, самая популярная соцсеть вообще во всем мире. Не говоря уже то, что там в России, в Москве им пользуется, наверное,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всех прогрессивных людей, скажем так.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진행 중인 정전 협상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Yo tengo mucha fe que antes, muchas generaciones antes, uno de mis abuelas hizo unos rezos y ofrendas para el futuro, porque ellos sufrieron tanto, que no podían ser apache, porque todo el mundo quería matar apache. My name is Lucille Contreras, and I'm the CEO and founder of Texas Tribal Buffalo Project here in Wilder, Texas. This is the first time in hundreds of years that Lipan Apache and Southern Plains bison have been right here on this land. Lipan Apache have lost land, culture, language, as well as kinship with each other. And so as part of that, I believe that we've suffered a lot of generational trauma. I know by being around buffalo personally, it has helped me in my life. It's helped me and my children be stronger, have more fortitude,
be healthier in our minds, body, and spirit. And so I want to afford that opportunity to others. Mi nombre es Richard González, o Ricardo González. Vivo en Brackettville, Texas. Somos Lipan Apaches de aquí de Texas, la banda de Texas. Bringing Buffalo back to where they were from is just like bringing us, our families, back to where we were from. To acknowledge that they actually lived here. There's people in Texas today that never knew that there were ever buffalo in Texas, just like they didn't know there were Apaches here. All these different things, these symbols on these teepees, all these things are important because they remind us who we are, but also reminds other folks that we're still here. And we're not living back in 1700 or 1400 or 1800. We're living today, but we've not forgotten where we come from.